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혼자 끙끙 앓으면서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고민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 당황하고 무력감을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당신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싸고 복잡한 약이나 치료 없이도 집에서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해결책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아주 흔하고 친숙한 식초에 있습니다. 식초 단독으로도 좋지만 여기에 단 하나의 특별한 재료를 더하면 우리 몸에 상상 이상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단순히 이 놀라운 레시피뿐만 아니라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과 좋은 습관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해봤는데 효과 없더라고 말하지만 사실 문제는 바로 제대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과 보조적인 방법들까지 아직 미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식초로 남성 건강이 좋아질 수 있을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의심부터 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천연 발효된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는 풍부한 유기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세트산, 너시틱 애시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혈액순환은 우리 몸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한 기본이자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특히 남성의 생리적 기능에 있어 혈류는 그야말로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발기 기능은 단순히 욕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음경의 해면체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고 그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혈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혈관이 탄력을 잃고 막혀 있다면 아무리 마음의 욕구가 강해도 몸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식초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식초는 혈액을 깨끗이 정화하고 혈관 건강을 해치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억제하여 혈관을 더욱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진흙으로 막혀있던 수로를 뚫어주는 것처럼 혈액이 더 강하고 고르게 흘러 정확한 부위에 잘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식초는 우리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뛰어난 재료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간과 신장의 기능을 자극해 혈액 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노폐물들을 시원하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천연 항균 작용을 지니고 있어 장내 유해균을 제거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만성 피로와 뱃속의 더부룩함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이런 증상들이 사실 남성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식초만으로는 남성의 활력을 완전히 회복하기엔 부족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이미 둔화되었고 호르몬 균형도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몸 내부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요소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 정력 강화 식품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식초와 올바르게 조합되면 마늘은 그 자체의 효능을 뛰어넘어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특별한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돕습니다. 특히 생식기로 향하는 미세혈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혈액이 해면체에 강하게 공급되면 발기 기능은 더 이상 약하고 불안정한 반응이 아니라 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알리신은 혈관벽을 정화하고 플라크 형성 위험을 줄이며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요소는 남성의 생리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늘은 종종 간과되는 내분비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마늘을 적절히 섭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수치가 줄어들면 테스토스테론이 보다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 결과 성욕이 향상되고 감각이 예민해지며 발기력도 개선되고 정신상태 역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혈액순환과 내분비 기능뿐만 아니라 마늘은 강력한 항균 및 항산화 능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 곳곳, 예를 들어 소화기관, 신경계, 혈관 등에 숨어있는 만성염증은 성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속적인 피로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염증 부담이 줄어들고 면역 시스템이 가벼워지며 그 결과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생기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특성 덕분에 마늘과 식초가 함께 쓰이면 특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식초가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류를 깨끗이 정리해주는 도로 정비 도구라면 마늘은 그 혈류를 더 빠르고 강하게, 더 깊은 곳까지 밀어주는 추진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청소, 하나는 가속. 이 조합은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그리고 전반적인 체력 회복까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포괄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재료의 효과가 특정 기능에만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면체로의 혈류 증가를 통해 발기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동시에 소화 기능을 돕고 세포 해독 작용까지 강화해줍니다. 이 회복은 여러 방향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며 서양 의약품처럼 몸에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인위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단지 우리 몸 본래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듯이 식초와 마늘의 혼합물도 정확한 방법과 적절한 양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몸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지 과도한 자극으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 1컵, 약 200ml에 사과식초 1큰술, 약 15ml를 타주세요. 그 다음 가볍게 으깬 생마늘 한쪽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늘은 으깬 후 바로 넣지 말고 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마늘 속의 주요 활성 성분인 알리신이 충분히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기 시간을 생략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공복에 마셔야 할까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영양 성분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의 유기산과 마늘의 알리신은 직접적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 신진대사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마신 후에는 바로 식사하지 말고 15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 동안 몸은 활성 성분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생리적 효능과 전반적인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간편하게 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마다 따로 준비하지 않고 미리 식초에 마늘을 담가 놓고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도 절약되고 발효 과정에서 알리신이 더 안정적으로 생성되어 흡수도 용이해집니다. 식초 마늘을 제대로 담그려면 국산 마늘 200g, 작고 향이 강한 흰 마늘이 좋습니다. 과순수한 사과식초 500ml를 준비하세요. 만약 사과식초가 없다면 천연 발효된 현미식초도 괜찮습니다. 단, 화학 첨가물이 없는 식초여야 합니다. 준비물은 깨끗하고 건조한 유리병으로 뚜껑이 잘 닫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마늘을 하나하나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후 가볍게 으깨어 주세요. 그런 다음 약 15분 정도 두어 알리신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후 마늘을 병에 담는데 너무 꽉 채우지 말고 중간중간 공간이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식초를 마늘이 잠기도록 붓고 뚜껑을 닫아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약 7일 정도 지나면 마늘의 색이 연해지고 말랑해지는데 이때부터 섭취하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식초에 절인 마늘 2쪽만 섭취하면 됩니다.
공복이나 식후 30분에 드시면 되며 이는 개인의 위장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위장이 튼튼하신 분은 아침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흡수에 더 도움이 되고 위장이 약하거나 위염 등의 병력이 있다면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2쪽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늘은 열성이 강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나 입냄새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정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하면서 아침마다 꾸준히 실천한 분들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은 많은 분들이 며칠 만에 변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성관계시 강하고 단단한 느낌이 돌아오고 발기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혈액이 새로 공급되는 느낌이라며 이전처럼 중간에 지치거나 기운이 빠지는 현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단지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변화까지 이어집니다.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생기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가 사라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부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남성이 다시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면 부부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감정적 연결이 회복되며 일상도 더욱 따뜻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건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졌던 남성의 한 부분이 다시 깨어나는 진정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요법이라 해도 식초와 마늘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천연이라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전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유의할 점은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다 복용하거나 특히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속쓰림, 약한 메스꺼움 혹은 위가 따끔거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 시간을 식후 30분으로 조정하고 용량도 줄인 후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마늘 역시 절제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효능이 뛰어나다 해도 생마늘은 열성이 강해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자극을 주거나 속쓰림, 입냄새, 가벼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위염이나 궤양, 역류성 식도염 혹은 자주 더부룩한 사람은 처음엔 으깬 마늘 반쪽만 소량으로 시작하고 며칠간 반응을 지켜본 후 몸이 잘 받아들이면 하루 1, 2쪽까지 점차 늘려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섭취 전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 해도 약물과 병행할 경우 식초와 마늘이 약효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치 않는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빠른 효과를 기대하며 용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하루 여러 번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인체는 기계가 아니라 아주 민감하고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질에 맞는 적절하고 리듬감 있는 자극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몸은 서서히 조절되며 자연스럽게 본래의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리듬을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깨면 오히려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효과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정량, 정시, 정법으로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똑똑하고 지속 가능한 몸 관리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방법과 함께 활용하면 회복 속도를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오래 지속되게 도와주는 3가지 작은 습관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활력 회복의 효과를 높이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혈액순환과 호르몬, 전신 활력 재생에 깊은 영향을 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보조 방법 3가지를 함께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아침마다 식초와 마늘을 섭취하며 함께 실천한 많은 사람들의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정맥 펌핑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하체에서 심장과 생식기로 혈류를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식초와 마늘 혼합물을 마신 후 약 10에서 15분이 지나면
두 발을 골반 너비로 나란히 벌리고 곧게 서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린 뒤 10초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뒤꿈치를 내립니다. 이 동작을 연속 10회 하면 1세트이며 하루 3세트가 권장됩니다. 한 번에 3세트가 어렵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해도 좋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 다리의 정맥 시스템에 매우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하체 정맥 속의 혈액이 골반과 해면체로 효과적으로 올라가게 되며 이는 발기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하체 혈류 정체 문제도 함께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 즉 조욕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몸을 이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를 직접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기 약 30분 전에 적당한 온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발목까지 충분히 잠기도록 물의 높이를 맞춥니다.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약 40에서 43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약 10분간 발을 담그고 원하신다면 발바닥을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이완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며 바로 이 깊은 수면 단계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매일 밤 꾸준히 조욕을 하는 습관은 단순히 성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혈압 안정,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수면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중년 남성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두 가지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키며 남성 호르몬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심혈관 조절, 혈관 평활근 이완 등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미네랄이며 아르기닌은 반필수 아미노산으로 산화질소 생성을 위한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충제를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일상 식단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바나나, 두 성분 모두 풍부, 시금치, 호박씨, 땅콩, 아몬드, 치아씨드, 호두 등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추가하거나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건강한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과 성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에너지 회복, 피로 감소, 기분 개선에도 자연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매일 아침 식초와 마늘을 함께 마시는 습관과 병행한다면 단순히 한 가지 문제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전신을 다양한 방향에서 도와주는 활력 회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호르몬, 신경계, 수면, 대사까지 전반적인 영역에서 몸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꾸준하고 일관된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와 지속 가능한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 분의 환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2세 김 씨입니다. 그는 지역 건강 상담 시간에 저를 찾아왔는데 표정은 무거웠고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발기가 안 됩니다. 몸도 무겁고요. 아내는 실망할 때마다 당신은 이제 남자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원래 말수가 적고 점잖으며 평생 묵묵히 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몸이 점점 처지고 욕구도 줄어들며 부부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자 스스로를 닫아버렸고 집에서도 조용히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도 그의 고통을 모두 이해하지 못해 가끔 무심코 당신은 이제 남자도 아니야 라고 내뱉곤 했습니다. 그 말은 스쳐 지나간 한마디였지만 김 씨에게는 여러 날 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식초에 절인 마늘을 제대로 섭취하는 법,
그리고 잠자기 전 따뜻한 조욕이나 바나나와 호박씨를 아침 식사에 추가하는 간단한 습관들을 설명해 드리자 김 씨는 큰 기대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한번 해보죠라고 말했습니다. 3주 후 김 씨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점잖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변화가 좀 있습니다. 요즘 아내와 가까워질 때 몸의 반응이 훨씬 자연스럽고 예전처럼 끊기거나 멈추지 않네요. 말은 안 했지만 아내도 뭔가 느꼈는지 요즘은 잔소리를 하지 않더군요. 이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김 씨였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버려진 남자가 아니라는 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부부관계의 부드러움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때로 어떤 약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변화 하나, 그리고 그 꾸준함이 소리 없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한 남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다시 존중을 갖게 하며 때로는 식어가는 부부 관계를 다시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이 섭취 방법, 시간, 재료 종류, 기저질환자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식초에 절인 마늘을 저녁에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답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늘은 여러 효능이 있지만 특유의 매운 성질과 열성이 있어 특히 잠자기 전에 섭취하면 속이 따끔거리거나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몸이 달아오르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여전히 아침 공복으로 이때가 체내 흡수가 가장 원활한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은 마늘을 절인 지 얼마나 지나야 먹을 수 있나요? 입니다. 일반적으로 7일 정도 지나면 마늘 속의 주요 성분, 특히 남성 활력에 관여하는 알리신이 충분히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줄어들어 먹기 쉬워지지만 초기에 제대로 절이고 잘 보관했다면 굳이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과 식초가 없는데 흰 식초로 절여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흰 식초는 대부분 산업적으로 정제된 제품이며 주로 아세트산만 포함되어 있고 천연 발효 사과 식초처럼 유익한 미량 영양소는 부족한 편입니다. 가능하다면 천연 발효 사과 식초나 전통 방식의 현미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질문은 흑마늘을 식초에 절이면 더 좋나요? 입니다. 흑마늘은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기능 회복 측면에서는 생마늘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생마늘을 으깨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강하게 활성화되는데 이 알리신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흑마늘은 발효 과정에서 이러한 성분이 일부 감소하기 때문에 만약 활력 회복과 발기력 개선이 목표라면 으깬 생마늘이 더 적합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저는 당뇨인데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가능하지만 매우 주의해야 한다입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혈당이나 일부 당뇨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는 분은 매일 꾸준히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을 해야 하며 문제가 없다면 적절한 양으로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 방법이 효과를 보이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공복에 식초와 마늘을 꾸준히 마시고 마신 후 몇 분간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운동을 하거나 잠자기 전 따뜻한 조욕을 병행하면 대개 5에서 7일 정도만 지나도 몸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날씨나 운동 때문이 아닌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아침에 더 맑은 정신이 유지되고 밤에는 깊은 수면을 경험하며 특히 부부관계 시 반응이 민감하고 자신감 있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다 분명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이상적인 기간은 약 3주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몸이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혈관이 유연해지며 내분비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전체 대사 작용이 더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매일 거르지 않고 임의로 양을 조절하지 않으며 아침 섭취 시간을 지키는 등 규칙적으로 실천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안정성과 규칙성은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 상태와 개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식초에 절인 마늘이 남성 활력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효능에 대해 더 공유드리겠습니다. 식초에 절인 마늘이 남성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가장 잘 알려진 효과지만 실제로 이 간단한 조합은 훨씬 더 폭넓은 건강 이점을 갖고 있으며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양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식초에 절인 마늘은 활력 회복뿐 아니라 중년 이후 흔히 겪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마늘은 가장 강력한 천연 항균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알리신을 포함한 유황화물은 각종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마늘이 천연 산성 환경인 식초에 절여질 경우 살균 효과는 더 강화됩니다. 이는 면역 시스템의 근본적인 지지를 의미하며 감기, 인후염, 장염 등 환절기나 피로 시 자주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들에 대해 강한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뿐 아니라 마늘과 식초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식후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며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내 압력을 줄이며 나쁜 콜레스테롤 축적을 억제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합쳐지면 혈압 안정과 혈중 지질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어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은 자연스러운 항노화 작용입니다. 마늘에는 셀레늄,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세포 노화를 늦추며 간, 심장, 신경계와 같은 주요 장기를 나이로 인한 퇴화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여기에 식초는 미량 영양소의 흡수를 높이고 체내 산염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항산화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식초에 절인 마늘을 일정 기간 섭취한 후 관절통이나 뻐근함이 현저히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산소와 영양소가 뼈와 관절 조직까지 더 잘 전달되고 염증이 완화되며 연골 회복이 촉진되어 날씨 변화에 따른 통증이나 뻐근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량이 적고 초기 관절 퇴행 증상을 겪는 중년 남성에게는 매우 실용적인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아침 식초에 절인 마늘 1~2쪽을 먹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남성의 활력을 자연스럽게 돕는 것은 물론 면역력, 심혈관 건강, 관절, 그리고 노화의 진행까지 조용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양을 지키며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의 핵심 정신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본래부터 존재하는 자연의 힘을 다시 일깨우는 하나의 기억이라는 사실을요. 지금까지 제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핵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본래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스트레스와 나이,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면서 그 능력이 점차 잠들어 버린 것뿐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값비싼 약이나 외부의 강한 자극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치유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반응을 자극해놓고 다시 지쳐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의 흐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방법입니다. 식초와 마늘 방법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신 뒤 가벼운 움직임,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태도 등 긍정적인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하루 만에 인생 전체를 바꾸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함, 똑똑한 사용법, 적절한 양,
정확한 시간과 올바른 조합은 진정한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남성의 진짜 힘은 단지 근육이나 어떤 순간의 반응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고 한계를 인식하며 그 한계를 차분히 넘어설 수 있는 지식과 실천력에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습관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비로소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거기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으깬 마늘 한 쪽, 그 후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10번, 잠자기 전 따뜻한 조욕 한 번, 아침 식사에 바나나 하나, 호박씨 몇 알을 더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당장 눈에 띄는 폭발적인 변화를 주진 않지만 믿고 꾸준히 하면 몸은 아주 부드럽고 확실하게 답을 해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한 번쯤 의심했을 겁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 당신이라면 그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다른 기적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당신은 건강한 몸, 단단한 정신, 그리고 더 이상 친밀함을 회피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내일 아침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식초 한 스푼, 으깬 마늘 한 쪽. 단지 그것뿐이지만 그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